안녕하세요. 백혈병원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정입니다. 네, 오늘 백혈병원의 TV에서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문의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5년 지나도 산정특례 제도에 등록이 가능하느냐. 제동이 가능한지. 네. 예.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쉽게 다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고액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그 중증 환자들의 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암하고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결핵. 네, 최근에는 결핵까지 그리고 중증 해서 들어가는 게 중증 치매, 중증 외상, 중증 화상 같은 경우인데, 결핵 같은 경우는 그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를 하나도 안 내는 0%고, 암이나 뭐 중증 들어가는 경우는 5%고,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10%. 근데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백혈병이나 혈액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잖아요. 네. 암이니까 현재 5%를 내거든요. 5%?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에 5%만 내는 거죠. 다 5%. 그러니까 입원 외에도 할 것이 다 5%. 비급여는 뭐 제외 대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혜택이면 틀림없는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비급여, 선별급여가 있잖아요. 이것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지만 산정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그 평생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단 5년 동안은 일단은 산정특례 혜택을 주도록 돼 있고, 5년 지나면 일단 기본으로 다 중단이 되는 겁니다. 백혈병이나 혈액암 확진을 어떻게 받냐? 골수검사를 통해서 네. 받습니다. 그래서 골수검사를 받아서 확진을 받고 난 뒤 그때 산정특례 그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확진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검사가 있잖아요. 필요한 검사,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는 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산정특례 제도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기 전에는 비급여가 아니고요. 원래 건강보험 적용되는, 입원하면 20%, 아마 상급종합병원 외래면 60%를 내는 거고, 산정특례 적용이 되면 그때부터 5%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보통 급성백혈병 환자들 같은 경우 5년 지나면 일단 기본으로는 산정특례 그 혜택이 중단되는 거죠. 어떠한 유형이더라도 내가 확진받고 5년까지 병원 외래를 다니고 5년이 지나서도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병원 외래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도 5년이 지나면 산정특례 적용에서 이제는 제외가 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04년 확진 일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후로 5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안 됐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나면은 5년이 지나도 여전히 합병증이 심하게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간혹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조혈모세포 이식의 대표적인 합병증이 이식 편대 숙주 반응, 이제 우리가 보통 숙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심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의학적으로 이 백혈병의 치료, 네. 그러니까 이식이죠. 이식과 이 숙주 반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잖아요. 이 의사가 판단해 주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산정특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네. 누가 의학적 판단으로 했을 때 명백한 경우에는 이제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거죠.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혜택은 받는 다 거잖아요. 일반 건강보험 네. 받는 거죠. 5% 적용되는 이제 산정특례 제도는 중단되는 건데, 다만 당연히 재발했거나 또 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당연히 혜택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요즘에 좀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특히 만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치료 환경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표적 항암제를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형이 딱 두 유형이 좀 나뉘어요. 표적 항암제를 계속 복용하는 경우와 표적 항암제를 중단하는 과정에 있는 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그 표적 치료제, 뭐 글리백이나 수퍼라즈나 다시나 수펙도 치료효과가 워낙 좋아서 네. 이제 약을 이제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단하더라도 확진 치료부터 5년 시에 재독립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암의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재독립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보면 만성호소형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했을 때부터 데리고 고압행은 적용이 안 됩니다. 정말 최근에 저희 한의회에 상담 문의 전화 온 건들인 거예요. 현재 치료 성적이 좋아서 표적항암제를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5년이 경과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알게 된 거고, 또 하나 또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3개월 이런 텀이 외래에 가는 텀이 있으니까 5년이 되던 해에는 스스로가 나의 산정특례 기준 등록일이 언제인지 미리 좀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 표적항암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그 복용을 중단하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그 PCR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게 5%일 때와 그 외래는 60%잖아요. 60% 다르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한 달 전에 재등록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5년 지났을 때는 등록 신청했을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앞에 했던 검사비는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등록을 할 때 산정특례 제도에 이거는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대행해 주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재등록할 때 우리가 자꾸 놓치는데 처음에는 병원에서 대부분 해줘요. 그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신청주예요. 환자는 환자 가족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의료기관에서 편의상 네. 이 전산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대신 대행해서 신청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환자가 지사에 가서 건강보험 지사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때는 처음 등록할 때는 주로 보면 이제 처음 이제 코드를 만드니까 당연히 병원에서 주로 대행을 많이 해주는데 5년 지난 기간을 병동문과 직원이 일일이 다 체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조금은 5년이 지났을 때도 상정특례 제도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기간을 놓치고 날짜를 잊어서 이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백혈병 한의회 TV에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렸었는데 관련돼서 잘 숙지하셔서 선의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의 피해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입니다. 억울한 피해. 맞습니다. 굉장히 아깝습니다. 억울한 피해. 네. 오늘 백혈병 한의회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